회로 이론에 의해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다루는 내용은 키르히호프의 전류의 법칙과 전압의 법칙입니다. 전류 및 전압의 법칙을 한 개의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요. 회로의 어떤 노드에서 전류가 흘러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데, 흘러 들어오는 전류의 합과 나가는 전류의 합이 똑같다는 게 전류의 법칙이고요. 회로에서 여러 개의 소자가 연결되면서 루프를 형성할 때 그 클로즈드 루프를 따라서 전압이 상승하기도 하고 하강하기도 하는데요. 전압 강화의 합과 전압 상승의 합이 동일하다라는 게 전압의 법칙입니다. 키르히호프의 전압 법칙, 전류 법칙을 다루기 이전에 먼저 몇 가지 용어를 정의하겠습니다. 노드 또는 마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자들의 접촉점입니다. 두 개 이상의 소자가 연결되는 점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 네모난 박스가 어떤 회로 소자를 말하는 겁니다. 저항이나 전원 또는 인덕터, 커패시터 같은 그런 소자를 말하는 건데요. 그 소자가 무엇인지는 특정하지 않고 이렇게 네모 박스로 연결했고요. 그래서 한쪽으로 들어와서 한쪽으로 나가는 거고, 또 이 소자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두 개의 소자가 연결됐고, 가운데 있는 요 점이 노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는 소자가 세 개가 연결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요 점이 바로 노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과연 노드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회로 소자가 연결된 점을 보면은 요 지점, 그 다음 지점, 그 다음에 요 지점, 요 지점에서 얘는 노드가 전부 4개가 되겠죠. 그 다음 그림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다음 용어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가지 또는 분기, 브랜치라고 부르는데, 이 브랜치는 하나의 소자와 그 소자의 양 끝에 마디로 구성된 경로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 개의 소자는 한 개의 브랜치를 구성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브랜치의 개수나 소자의 개수나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소자에서, 회로에서 아까 노드의 개수가 4개라고 했는데, 브랜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죠. 우리 회로 해석에서는 어떤 회로 소자에 흐르는 전류와 어떤 소자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알아내는 게 회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어떤 브랜치를 따라서 흐르는 전류와 브랜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두 번째 회로에서 과연 노드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우리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노드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자, 그러면은 같이 노드 개수를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원래 왼쪽에 주어진 회로가 있었는데요. 여기 1번 노드, 그 다음에 이 노드들을 따로 볼 것이냐, 하나의 노드를 볼 것이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따로 놓을 수도 있고 하나로 놓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회로 해석에서는 어떤 소자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나 그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건데, 그래서 이 노드하고 이 노드 사이를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굳이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요 노드하고 이 노드를 구별해서 다른 노드라고 보고 구해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 없이 하나의 노드로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R1, R2, R3 이런 데 흐르는 전류만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세 개의 노드를 묶어서 하나의 노드라고 볼 수 있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사이를 흐르는 전류를 구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은 이 노드를 다 묶어서 하나의 노드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이 결국 똑같은 회로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 노드들을 묶어서 표현한 게 이제 오른쪽 그림이 되는 거고요. 제 아래쪽 부분을 묶어서 하나의 노드로 보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노드의 개수는 1번, 2번, 3번, 4번에서 4개의 노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루프와 메쉬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루프란 어떤 회로 내에서 클로스 패스를 말하는 건데요. 닫혀있는 경로인데, 다시 말해서 시작하는 노드와 끝나는 노드가 같은 어떤 경로를 말하는 겁니다. 메쉬란 루프 중에서 특수한 경우를 다루는데요. 루프 중에서 내부에 다른 루프를 포함하지 않는 루프를 메쉬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 회로에서요. 루프는 요 루프 하나 있고요. 클로스 루프죠. 닫힌 경로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경로가 있어서 이것도 루프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깥쪽 루프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루프의 개수가 3개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메쉬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메쉬는 이 루프도 메쉬가 될 수 있고요. 요 루프도 메쉬가 될 수 있는데 이 바깥쪽에 있는 부분을 보면 이 루프는 이 바깥쪽 루프 내에 다른 루프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깥쪽 루프는 메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회로의 경우에는 루프의 개수는 3개가 되지만 메쉬의 개수는 2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 회로에서는 메쉬의 개수, 루프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한번. 자, 첫 번째 회로를 다시 보면요. 아까 메쉬의 개수가 2개고 루프의 개수가 3개라고 했죠. 노드 개수도 한번 따져보면요. 노드 개수가 노드 하나, 둘, 셋, 넷 해서 4개가 되고요. 브랜치 개수란 회로 소자의 개수라고 했죠. 회로 소자가 전원, 그 다음에 저항 4개가 있으니까 브랜치 개수는 5개가 되고요. 자, 아래쪽 회로를 보면은 노드 개수를 보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5, 6개 노드 개수가 6개가 되고요. 브랜치 개수는 소자의 개수랑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요. 하나, 둘, 셋, 넷, 5, 6, 7, 8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메쉬 개수인데 메쉬 개수는 여기 하나, 여기 두 번째 메쉬, 세 번째 메쉬 개수가 3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루프 개수는 일단 메쉬 개수만큼 루프가 있는 거고요. 그 메쉬 3개가 루프 3개가 됐고요. 또 하나의 루프, 네 번째 루프는 이렇게 얘가 네 번째 루프를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 루프는 요 경로가 바로 다섯 번째 루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거와 요 메쉬와 요 메쉬로 구성된 요 루프가 바로 여섯 번째 루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루프가 또 루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 회로는 루프가 모두 7개가 있다 라고. 자,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를 할 텐데요. 노드 전압과 루프 메쉬 전류, 그 다음에 브랜치 전압과 브랜치 전류, 이 두 개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이 노드 전압과 메쉬 또는 루프 전류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노드 전압이라 함은 어떤
노드의 전위를 말하는 겁니다. 노드가 이 회로에서는 1, 2, 3, 4, 4개의 노드가 있는데요. 노드 전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위가 됩니다.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기준점이라는 얘기는 전위가 0이 되는 점을 말하는 건데요. 접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해발 몇 미터. 이렇게 절대적인 높이가 바로 전위라고 했는데, 노드 전압이란 바로 어떤 그 해당 노드의 전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V1, V2, V3, V4 4개의 노드 전압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노드 전압은 그렇게 정의되는데요. 그러면 브랜치 전압은 뭘까요? 브랜치 전압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면 R1 요 소자의 브랜치 전압이라 하면 이 소자 양단에 걸린 전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V1, 2를 요 양단의 전압이라고 한다 그러면 V1, 2는 뭐가 될까요? 뭐랑 똑같냐면은 V1 V2랑 똑같겠죠. V1, 2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했다는 얘기는 V2라는 점에 비해서 V1이 얼마나 더 높냐 이거를 말하는 거겠죠. 따라서 V1 V2 하면은 V12가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R3 이 브랜치 전압은 3번 노드에 비해서 2번 노드가 얼마나 더 높냐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V2 V3가 바로 V23가 되겠죠. 따라서 노드 전압을 알면은 브랜치 전압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회로 해석에서는 실제로는 브랜치 전압과 브랜치 전류를 구하는 게, 다시 말해서 브랜치 전압이라는 것은 어떤 소자 양단에 걸린 전압을 말하는 거고, 브랜치 전류는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건데, 실제로는 우리는 이것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을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노드 전압을 먼저 구한 다음에 노드 전압만 알면은 브랜치 전압을 알 수가 있다고 했죠. 비슷한 얘기로 브랜치 전류를 구하는데 브랜치 전류를 바로 구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브랜치 전류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루프 전류를 먼저 구한 다음에 루프 전류로부터 브랜치 전류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노드 전압, 루프 전류 얘기하기 전에 먼저 노드 전압을 좀 더 얘기를 하면요. 이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V1, V2, V3, V4를 알면은 모든 브랜치 전압들을 다 구할 수 있는 거였는데요. 이 경우에는 변수가 4개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 회로에서 어떤 멀리 떨어진 점을 접지라고 놔도 되지만 내가 어떤 노드를 하나 선택해서 그거를 접지랑 연결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V4의 전위가 0이 되겠죠. 접지랑 연결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V4가 이미 0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V1, V2, V3 세 개의 노드잖아요. 변수의 개수가 1개가 줄어들겠죠. 그렇게 변수를 줄임으로써 우리가 다루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그러면은 꼭 접지를 4번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아무데나 접지를 해도 상관없어요. 3번 노드를 접지를 해도 되고요. 우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할 때마다 이 V1, V2, V3, V4가 값이 달라지긴 하지만 접지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하려고 그러는 브랜치 전압은 달라지지가 않는 거죠. 전위 차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미 한 노드를 그라운드로 연결해서 그걸 기준점으로 보면은 회로 해석이 좀 더 단순해진다.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보면은 V12는 V1-V2가 되고요. R3 양단의 전압, V23는 이 브랜치 전압은 이 노드 전압 V2와 노드 전압 V3와의 차이가 되겠죠. 4번 노드를 그라운드를 시켰을 때 슬라이드에서 R1이라고 했는데 R2를 말하는 겁니다. R2 양단의 전압은 R2 양단은 노드 2번하고 노드 4번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얘는 V2-V4인데 V4가 그라운드 연결됐기 때문에 이건 바로 V2가 되겠죠. 그래서
이 R2의 브랜치 전압은 바로 2번 노드 전압하고 똑같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압 소스 제일 오른쪽에 있는 VS가 있는데 이 전압 소스의 이 브랜치 전압을 보면은 얘는 V3-V4인데 V4가 0으로 되어 있으니까 V3 바로 노드 전압이 되는 거고요. V3라는 게 바로 뭔가요? VS랑 똑같아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루프 전류, 메쉬 전류를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 메쉬 두 개가 있겠죠. 메쉬 1, 메쉬 2가 있는데 메쉬나 이 메쉬는 또 루프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I1이란 것은 요 루프 또는 요 메쉬를 따라서 요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화살표를 붙여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쉬가 있는데 두 번째 메쉬도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이 방향 선택은 우리 자유입니다. 반대로 정해도 상관없고요. 어쨌든 하여튼 이 방향으로 이 그림에서는 이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메쉬 커런트를 I2라고 정의를 하면은 이 경우에는 메쉬 커런트 I1, 메쉬 커런트 I2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메쉬 커런트하고 브랜치 전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브랜치 전류를 이 R2를 통해서 흐르는 메쉬 커런트를 브랜치 커런트를 I라고 정의를 한다 그러면은 이 I는 메쉬 커런트 I1하고 메쉬 커런트 I2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기를 보면은 이 소재를 보면은 I1은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자를 통해서는 아래쪽으로 I1이 흐르려고 그러겠죠. 자, 요번에는 I2를 보면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회전하는 걸로 잡았기 때문에 R2에서 I2는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I1만큼 아래로 흐르고 I2만큼 위로 흐르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아래로 흐르는 것은 I는 I1-I2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메쉬 커런트들을 다 구하면은 브랜치 커런트를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메쉬 커런트 또는 루프 커런트를 구한다면은 그러면은 브랜치 커런트도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로 해석에서 한 가지 방법은 모든 노드 전압을 다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노드 전압으로부터 브랜치 전압을 구하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메쉬 커런트를 다 구한 다음에 메쉬 커런트로부터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브랜치 커런트들을 다 구할 수 있는 두 가지 회로 해석 방법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이제 키르호프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키르호프의 전류 법칙, 키르호프의 커런트 로의 약자를 따서 KCL이라고 할 텐데요. KCL은 노드에서 성립하는데요. 임의의 노드에서 흘러나가는 전류합이 0이다. 그런데 여기서 꼭 흘러나가는 방향으로 정할 필요는 없고요. 흘러 들어오는 전류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흘러나가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요.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 IA, IB, IC가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N개의 전류가 있을 때 모두 나가는 전류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 더하면 0이 된다는 거고요. 이거는 전하가 생성되지 않고 보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구했을 때 어떤 값이 마이너스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IA, IB, IC 중에서 IB가 만약에 구했더니 마이너스 값이 나오더라. 그러면 그 얘기는 나가는 방향의 전류가 마이너스니까 실제로는 전류가 들어온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 KCL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노드에서 나가는 전류의 합과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동일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나가는 방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가는 방향이 플러스다 그러면 실제로 나가는 거고요. 그 값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들어온다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주어진 회로에 대해서 여러분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KCL을 적용을 해서 수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자, 이 회로에서요, 우리가 굳이 A와 B의 노드를 다른 노드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목적이 어떤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게 목적이라면요, A에서 B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두 A, B를 묶어서 하나의 노드라고 볼 수 있고요. DE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사이의 전류를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 DE를 묶어서 한 개의 노드라고 본다면은 오른쪽 그림하고 동등해지겠죠. A와 B를 묶어서 노드 1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C의 노드를 2번 노드라고 했고, 아래쪽에 있는 노드를 D2를 묶어서 3번 노드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노드 3개에서 KCL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오른쪽 회로처럼 해서 해석을 해도 되는데, 원래 A, B를 다른 노드로 놓고 그렇게 해도 동일한 결과가 얻어지는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A와 B를 다른 노드로 보고 A 노드에서 KCL을 적용을 해보면요, 나가는 전류의 합이 0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I1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나가는 방향은 마이너스 I1이 될 거고요. I2로 아래쪽으로 흘러나가니까 플러스 I2,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I만큼 흘러나가니까 이 합이 0이 되는 거고요. 자, B번 노드에서는 I만큼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I3 아래쪽으로 흘러나가고요. IS가 흘러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IS는 0이다. 이 1번식과 2번식을 두 개를 더하면요, 그러면은 이 I가 상수에다가 되겠죠. 상수돼서 요 아래의 수식처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회로를 한번 볼까요? 1번 노드에 대해서 KCL을 적용을 하면은 I1이 들어가고 I2, I3가 나가고 IS가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I1 플러스 I2 플러스 I3 마이너스 IS는 0이다. 또는 마이너스 부분을 오른쪽으로 넘기면은 I1 플러스 IS는 I2 플러스 I3가 되겠죠. 여기서 수식에서 보면은 이 왼쪽에서 있었던 수식하고 오른쪽 1번 노드의 수식이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I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은 그냥 오른쪽에 있는 한 개의 노드에 대해서만 KCL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2번 노드에 대해서는 I4가 들어오고 I1이 나가니까 I1-I4는 0이다. 또는 I1은 I4랑 똑같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노드에서는 I4 나가고 I2, I3가 들어오고 IS가 나가니까 I4-I2, I3 플러스 IS가 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이렇게 노드 3개에 대해서 3개의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그럼 궁금한 것은 이 3개의 방정식이 모두 다 서로 독립적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독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1번 노드에서의 수식하고 2번 노드에서의 수식을 두 개를 더하면은 3번 노드의 수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1번식과 2번식은 서로 독립이지만 3번식은 독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n개의 노드가 있을 때 그러면 n개의 노드에서 세울 수 있는 KCL 방정식은 전부 몇 개가 독립적이 될까요? 답부터 말하면은 n-1개가 독립적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노드 해석에서 좀 더 상세히 다루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일단 임의 노드에서 성립하는 커런트 로에 대해서만, 자, 이 회로에 대해서도 여러분 잠시 동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회로는 아주 단순하죠. 두 개의 노드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1번 노드에서 KCL을 적용을 하면은 IS가 들어오고 1A, I 3A가 나가고 10A가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i 플러스 3 마이너스 12는 0이다. 그래서 i가 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2번 노드에서의 KCL을 적용을 하면은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10은 0이다. 그래서 위의 수식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식이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고 아래식은 위식에 디펜던트하니까 우리한테 꼭 있어야 될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건 아닌 리던던트한 수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요.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자, 이 회로는 노드가 3개가 있습니다. 1번 노드, 2번 노드, 3번 노드가 있는데요. 먼저 1번 노드에서 KCL을 적용을 해보면요. 7A가 나가고 I2만큼 나가고 또 I1만큼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I1 플러스 I2 플러스 7은 0이다. 이 수식이 세워지고요. 2번 노드를 보면은 I1만큼 나가고 7A가 들어오고 2A가 나가니까 I1 마이너스 7 플러스 2는 0이다. 그래서 I1이 5가 나오고요. 그 다음 위에 수식에다 대입해서 I2가 마이너스 2A가 된다는 것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노드, 3번 노드에서는 7A가 들어오고 I2가 또 들어오고 7이 나가고 2가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I2 플러스 7 마이너스 2는 0이다. 그래서 역시 I2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3번 노드는 꼭 있을 필요는 없는 거죠. 1, 2번만 있어도 다 되는 거죠. 자, 이렇게 KCL을 적용을 해서 I1, I2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V3를 구하라고 이 예제에서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 V3를 나중에 KVL을 공부해서 그러니까 QFP 볼티지 로를 공부한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데요. 그걸 이용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딱 보고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3번 노드 이 부분을 기준점 0이라고 하고요. 여기 높이를 0V라고 했을 때 이 V3라는 얘기는 요 사이의 전압은 여기를 0으로 봤다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점의 전 위를 말하는 거겠죠. 높이. 그럼 왼쪽 부분을 보면은 여기가 0이면은 0에다가 8V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V만큼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높이는 8V만큼 높아졌어요. 이거의 높이나 이거의 높이나 똑같죠. 그쵸? 여기가 다 연결됐으니까 전 위가 다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전압 마이너스 4V가 걸리는데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하고 뭐 항상 방향 같은 것을 잘 신경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다는 얘기는 요 지점에 비해서 위의 지점이 더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여기가 얼마큼 낮아졌나요? 마이너스 4만큼 낮아졌네요. 그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마이너스 4만큼 낮아졌다는 얘기는 플러스 4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연결했을 때 여기가 8V였고요. 또 4V가 뛰어서 여기는 12V가 되는 거죠. 따라서 V3는 12V가 답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KCL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 키르호프 볼티지 로에서 KVL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KVL은 어떤 회로에서 클로즈 루프를 따라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의 합하고 전압 상승의 합이 동일하다는 건데요. 우리는 이렇게 전압 강화의 합하고 전압 상승분하고 똑같다는 표현 대신에 전압 강화 쪽으로 한번 통일해 보면은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것을 다 합쳤을 때 이게 0이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죠. 만약에 어떤 소자의 전압 강화분을 구했더니 그게 마이너스가 나오더라 그러면은 실제로는 전압 상승이 일어난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압 강화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다 더하면은 그게 0이 된다는 거고요. 이게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수식처럼 어떤 클로스드 루프가 있을 때요. 전류가 어떤 한쪽 방향으로 흐르겠죠. 이 볼티지 소스가 하는 일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데요. 위치 에너지를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려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펌프로 물을 길어 올렸고요. 높은 데서 물이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가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 펌프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물이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볼티지 소스는 에너지를 공급하고 이 저항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압 소스인 경우에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 상승이 일어나는 것에 비해서 저항 소자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자, 그러면은 이 클로스 루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 루프를 따라서 방향을 하나 설정을 해주면요, 이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면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의 합이 0이 된다는 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자, 이쪽으로 가면서 전압 상승이 일어났으니까 전압 강화는 마이너스 VS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자, 오른쪽은 VR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이걸 두 개 더한 게 0이 된다. 또는 VS하고 VR하고 똑같다. 앞에 예제에서 본 것처럼 여기를 내가 기준점 0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여기의 높이나 여기 높이가 서로 같다는 것을 의미하죠. 만약에 이 회로에서 이 저항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하면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좀 전에 VS하고 VR하고 똑같은 걸 놨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로 오음의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요, VR이 RI의 관계가 있으니까 I는 R분의 VR인데 VR을 보니까 VS하고 똑같은 거를 좀 전에 확인했죠. 그래서 따라서 I는 R분의 VS로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회로를 보면은 이 회로는 A, B, C, D를 따라서 루프가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요 루프를 따라서 일어나는 방향을 이렇게 잡았을 때 전압 강화의 합이 0이 된다는 것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이 방향으로 전압 강화가 마이너스 V1만큼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V2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전압 강화가 마이너스 V3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그걸 다 더한 게 0이다. 또는 V1 플러스 V3가 V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항하고 전원이 들어가 있는 회로는 KVL, KCL,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만 이용하면은 그 회로를 전부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요, 두 예제에 대해서 각각의 답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먼저 위의 회로를 보면요, 루프에서 방향을 정할 때 그 화살표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은 시계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한 경우고 2번은 반시계 방향으로 정한 경우인데요. 자, 1번처럼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의 방향을 내가 설정했다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KVL을 적용을 하면요, 여기서 출발해 갖고 화살표 이쪽 방향이니까 전압 강화가 얼마큼 일어났나요? 마이너스 15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났고, V만큼 전압 강화, 그 다음에 10V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났고, 또 2V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났으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V 플러스 10 플러스 2는 0이다 해서 V를 구할 수 있고요. 반대 방향으로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 방향으로 잡았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요, 전압 강화가 지금 이렇게 회전하는 거니까 전압 강화가 15만큼 일어났고, 전압 강화가 여기서는 얼마큼 일어나나요? 2V만큼 전압 상승이니까 전압 강화는 마이너스 2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났고요.
여기서도 이쪽으로 돌면서 전압 강화가 마이너스 10만큼 일어났죠. 여기서도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전압 강화는 마이너스 V만큼 일어났고요. 따라서 회전 방향을 서로 반대로 하면은 위의식과 아래식이 부호가 완전히 뒤바뀐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어느 거로 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동일한 결과로 V가 3V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보면요. 여기서는 KVL, KCL,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회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 루프가 한 개가 있네요. 우리가 시계 방향을 전압 강화 일어난다고 이렇게 이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면은 KVL을 적용을 해보면요. 먼저 10V만큼 전압 상승이니까 전압 강화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플러스 20만큼 떨어지고 V만큼 떨어지고 마이너스 30만큼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수식이 나오고요. 따라서 V가 20V라는 것을 구했어요. 이거는 I를 구하고 싶어요. I를 구하기 위해서는 KCL을 적용하면 되는데 우리가 오음의 법칙은 여기서 적용할 수가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노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KCL을 적용하면은 이 전류나 이 전류를 통해서 들어온 거나 나가는 거나 똑같고 여기서도 들어오는 거나 나가는 거나 똑같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든 게 다 직렬 연결됐으니까 이 모든 소자에 흐르는 전류가 다 동일하게 I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KCL에 의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제 I가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을 이용한다면은 V가 RI 관계가 있기 때문에 R이 15ohm이니까 그 다음에 V가 또 20인 것을 좀 전에 구했으니까 10I는 20에서 I가 2A가 된다는 것을.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KCL, KVL, 그 다음에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 회로를 해석하라는 건데요. 모든 소자에 걸리는 전압과 소자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브랜치 전압하고 브랜치 전류를 구하라는 건데요. 그것은 저항뿐만 아니라 전압 소스, 전류 소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립전압원이지만 여기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거고요. 또 이 독립전류원이지만 2분의 1A가 흐르지만 이 양단의 전압도 구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번 문제는 4옴 저항, 이 4옴 저항이 소비하는 전력을 구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류원이 소비하는 전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전류원이 근데 전력을 소비하나요? 공급하나요? 소비하는, 여기서 문제는 소비 전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소비하는 방향으로, 소비하는 쪽으로 우리가 부호와 방향을 정해서 구한 다음에 소비 전력 구했더니 0보다 크다. 그러면 실제로 전력을 소비한 거지만 소비 전력을 구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오더라. 그러면은 실제로는 전력을 공급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자, 같이 풀어볼까요? 모든 소자의 전압 전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들을 파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R1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그러고 이 양단 전압을 V1, 그 다음에 I2, V3, 그 다음에 V2, 그 다음에 전류 소스의 양단 전압을 Vx라고 했을 때 이 파란색들을 값을 다 구하면 되겠죠. 자, 먼저 이 A번 노드를 보면요. A번 노드에 대해서 KCL을 적용을 하면요. 그러면은 나가는 전류의 합이 0이다 라는 걸 적용해보면요. I1, 마이너스 I1 플러스 I2 그 다음에 2분의 1A가 마이너스 2분의 1은 0이다. 그 수식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I1 플러스 2분의 1이 I2하고 똑같다 라는 게 A번 노드에서 KCL을 적용한 식이고요. 자, 요번에는 요 메쉬가 두 개 있는데요. 왼쪽 메쉬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루프의 방향을 이렇게 정해주고 이 방향을 따라서 일어나는
전압 강하의 합은 0이다를 적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20V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마이너스 20 플러스 V1 플러스 V3는 0이다 라는 수식이 나와서 2번식이 됐습니다. 자, 요번에는 ohm의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V1은 I1이 오른쪽으로 흐르면서 V1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났으니까 V1은 R1 곱하기 I1, 그래서 V1은 2I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V3를 보면요, V3는 R3 곱하기 I2가 되겠고요. R3가 4니까 V3는 4I2가 돼서 V1, V3를 이렇게 만들어서 2번식에다 대입하면은, 그러면은 요런 수식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I1, I2를 포함한 방정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의 방정식이 I1, I2를 포함했으니까 1번, 2번의 수식 두 개를 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면은 I1과 I2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하면은 I1-I2가 1에서 1 수식을 다시 갖다 놓으면은 I1-I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 수식을 위의 식에서 아래 수식을 빼주면요, 3I2가 2분의 21이 나와서 I2가 2분의 7A가 나는 것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I1이 I2-2분의 1에서 3A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I1, I2를 구했으니까 요 수식에다 대입하면은 V1과 V3를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남은 것은 V2인데요. V2는 여기서 8ohm장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네요. 그럼 V2는 R2 곱하기 이쪽 방향에 오른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되겠죠. 자, 오른쪽으로 얼마큼 흐르나요? 이 전류소수가 있는데 전류소수가 위로 전류를 보내죠. 그러니까 이 왼쪽으로 2분의 1A가 흐르니까 오른쪽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전류가 흐르겠죠. 따라서 V2는 R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4V가 나오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남은 것은 이 전류소수 양단의 전압 Vx를 구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이 점선으로 표현한 메쉬에 대해서 방향을 이렇게 시계 방향을 기준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 일어나는 전압 강화의 합은 0이다 라는 KVL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V3 플러스 V2 플러스 Vx가 0이다. 자, 그런데 좀 전에 V2하고 V3를 다 구했기 때문에 Vx는 V3-V2 앞에 수구한 걸 적용해서 18V가 나오는 것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A번은 다 풀었고요. B번은 4ohm 저항이 소비하는 전력을 구하라. 소비하는 전력을 구하려면요,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구하고요. 그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V3 곱하기 I2를 하면은 이 저항이 소비하는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ohm짜리가 소비하는 전력은 V3 곱하기 I2에서 그 두 개 곱하면 49W가 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는 P는 R분의 V3 제곱 또는 I2의 제곱 곱하기 R 해서 그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이 전류 소수가 소비하는 전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소비 전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잡았을 때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그 전류 값을 곱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소비하는 전력은 Vx 곱하기 아래로 흐르는 전류를 곱해줘야 되겠네요. 따라서 Vx 곱하기 아래쪽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1A가 흐르니까 좀 전에 보였던 요 18V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9W가 됐죠. 그래서 전류 소스가 소비하는 전력은 마이너스 9W니까 실제로는 9W만큼 공급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종속 전원이 있는 회로인데요. 이 회로는 어떤 종류의 종속 전원이 포함되어 있나요? 자, 마른 목걸이니까 종속 전원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저렇게 표현됐으니까 전압 소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종속 전압 소스인데 이 공급하는 전압 값은 누가 결정하나요? 회로 내의 다른 부분 VO라고 표현된 2옴 저항에 걸리는 전압에 의해서 종속 전원의 값이 결정되는 회로네요. 자, 잠시 멈추고 이 예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 회로에서 이 루프가 한 개가 있는데요.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고요. KVL을 적용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10 곱하기 I가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압 강화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압 강화가 얼마큼 일어나나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전압 강화는 마이너스 2VO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지나면서는 VO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1번 수식과 같이 표현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오음의 법칙을 적용을 해볼까요? 여기 VO는 이 전압은 저항값 곱하기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KCL에 의해서 이 전류가 이 전류하고 똑같으니까 VO는 2I가 되겠고요. 이걸 1번 수식에다 대입하면은 이렇게 돼서 I를 구할 수가 있겠죠. I를 구하면은 다시 이 수식에 의해서 VO도 구할. 자, 한 개 예제를 한 번 더 풀어볼 텐데요. 이 회로는 종속 전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마른 막걸리니까 종속 전원이고요. 여기 화살표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전류 소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전류 값이 3VO에서 어디에서 결정되나요? 회로에 있는 다른 소자 걸리는 전압 VO에 의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결정되는 볼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가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왜 헷갈리냐면은 여기가 이 디펜던트 소스인데 이게 VO라고 정해졌으니까 마치 여기랑 전압 차가 전압이 3VO라고 해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VO에서 결정되는 커런트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3VO지 여기가 전압이 아니니까 가끔 그게 틀리니까 꼭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 한번 답을 확인해 볼까요? 자, 파란색으로 표현된 이 노드에서 KCL을 적용을 해보면요. 나가는 전류합이 0이니까 마이너스 24 플러스 I1 플러스 I2 그 다음에 이쪽으로 3VO만큼 나가니까 이런 수식이 성립하죠. 자, 그 다음에 요 저항에 대해서 오음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요. I1은 R분의 V가 돼서 3분의 1분의 VO 해서 3VO가 되고요. I2도 마찬가지죠. 이 두 개가 패러렐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전압이나 요 양단의 전압이나 동일하게 VO가 되겠고요. I2도 R분의 6분의 1분의 VO에서 6VO가 나왔습니다. 이 두 개를 I1, I2를 VO로 표현해서 위의 수식에다 대입하면은 모든 것은 변수가 VO만 포함하기 때문에 VO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VO가 12V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